자, 어제 몸통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몸통 안에는 뼈의 구조가 이런 누에고치 아니면 물고기 얼굴, 갈비뼈가 이렇게 골반이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물고기 얼굴 같더라고요.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고 여기에 근육들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여기에 쇄골을 걸고 견갑까지 올려서 팔이 뻗어나올 테고 다리가 뻗어나오겠죠. 네모로 그리고 공략해가는 사람들은 몸통을 깎고 여기에 어깨를 달아주겠죠. 몸통에 네모 틀을 잡고 그렸다. 사실은 안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나오죠. 평소에 어떤 식으로 뼈대를 잡고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네모로 그리는지 동그라미로 그려 들어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도형화니까요. 다만 네모를 그렸을 때 이게 어깨뼈까지 포함한 몸통인지 아니면 갈비뼈와 골반까지만 표현해주고 어깨를 또 붙여야 되는지를 염두해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넓은 어깨의 사람을 그리고 싶다면 여기다 하나 붙이고 좁은 어깨의 여자를 그리고 싶으면 이 안에 어깨를 넣은 후에 여기가 골반을 붙여서 골반을 할 거야 라고 도형에 휩쓸리지 않고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도형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알게 모르게 몸통을 그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견갑을 포함한 어깨를 한번 뽑아주고 이 구는 허벅지 바깥쪽 사타구니를 의식해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저의 습관이죠. 저한테 맞춘 최적화된 도형법이죠. 독자님들 중에서는 네모를 좀 넓게 잡으시는 분이 있겠다 싶으면 애초에 네모 안에 어깨까지 들어가 있을 테고 구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깎아버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공사로 깔고 있는 도형이 작업이 완성이 됐을 때 어느 부분까지인지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팔다리는 쉬워요. 목적이 같으면 구조가 같다. 구조가 같으면 그리는 방식도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팔이나 다리는 손과 발을 원하는 위치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위쪽은 하나, 아래쪽은 뼈 두 개가 있죠. 이 뼈 두 개가 엇갈리면서 손과 발이 회전을 하는 거죠. 겨울에 모닥불을 켜놓고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그려볼 때 얼굴 그렸어. 몸통 그렸어. 나는 이 몸통이 어깨를 포함하지 않아. 물고기 모양의 골반과 갈비뼈 부분만 틀을 잡는 거야. 구를 그릴 때 난 좀 더 빼겠죠. 허벅지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그린다. 여기는 뼈가 두 개씩 있다. 이 구조만 알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쇄골을 채워주면 이 뼈대 구조는 얼추 잡힙니다. 쇄골이란 거는 이족보행과 사족보행 동물들을 구별해주는 특징 중에 하나죠. 쇄골이 없으면 네 발 달린 동물로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는 뼈대가 실제 사람 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뼈대를 잡았다. 그러면 실제 뼈는 쇄골, 견갑 이렇게 되겠죠. 팔꿈치 있고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겠죠. 골반에서 나온 다리뼈는 두 개 돼 있겠죠. 다리뼈는 옆으로 꺾였지만 꺾인 면은 구에 포함을 시켜서 무게중심은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는 쭉 뻗는 이 뼈대는 엄밀히 말하면 다리뼈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딱히 달라지는 거 없이
오늘은 내가 그리는 이 도형의 포인트들이 실제 그리는 사람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숙지를 하시고, 뼈대를 그릴 수 있을 때는 인체 부위에 어디까지 그리는 게 좋은지를 먼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가 네모 안에 들어가느냐 바깥에 붙느냐는 그려 들어가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기초공사가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자, 이런 이미지를 두고 파악을 한 후 그려주고, 이 네모 도형보다 바깥으로 좀 빼서 구를 그렸는데, 몇 번 그렸더니 네모일 때는 보기 좋은 상체가 여기까지 그리니까 좀 길어져 보이더라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꼈다면 실제 네모 도형을 그리면서 살짝 좀 아쉽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짧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당장 네모 도형을 그릴 때는 조금 짧았지만 여기에 구까지 붙였을 때는 보기 좋은 느낌이 들 만큼, 도형화로 드로잉 연습을 하면서 틀을 잡을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편하게 그리는 이 도형들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뭔가 길어져 보이는지 짧아져 보이는지 파악을 한 후 작업이 추가될 때마다 의도한 것과 어긋나지 않게 단도리를 쳐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고 도형화를 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볼 때는 역으로 내가 원래 뼈대를 그릴 때와 같은 위치에 도형을 그려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허벅지 바깥쪽까지 염두한 구를 그리니까 구는 실제로 여기 있겠고, 드로잉 할 때 네모 도형은 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끊어지는 거죠. 초심자들 많은 분들이 실제 그릴 때 구사하는 버릇이랑 이미지를 공부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관찰을 하거나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화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방법은 없다. 중요한 거는 포즈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형의 사이즈, 범위를 정하면 된다. 단,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도형에서 구를 달 때는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서 단도리를 치기 위해 구를 달았고, 내가 그린 이 도형이 사실은 어느 부위인지 파악을 한 후 단도리를 쳐야 된다. 단도리를 친다는 건 뭐냐? 실제 사진을 보고 분석을 할 때도 그리는 순서대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크로키를 하기 전에 먼저 관찰, 얼굴과 골반은 이 정도로 간격이 떨어져 있구나, 기울기는 이거구나. 주목해야 될 점은 머리 뒤통수에서 뚝 잘랐더니 골반이 이만큼 나갔더라. 머리부터 골반까지는 하나, 둘, 셋, 네 등분이더라. 그런데 나는 편하게 그리는 네모보다는 구를 바깥으로 빼는 습관이 있으니까 네모를 3등분하고 반절 정도만 그리고 구를 붙여야겠다. 숙지. 머리 그리고 기준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골반을 어렴풋하게 타겟으로 놓고 몸통을 그리되 네모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한 숟갈만 더 먹었으면 할 때 숟가락을 딱 놓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구를 그릴 때 여기까지 채울 거니까. 의자에 골반을 걸쳤으니까 일단 골반은 수평이 되겠죠. 고개를 돌아보고 얼굴에서 어깨와 팔은 쭉 한 카테고리로 내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굴과 어깨의 공간을 대략적으로 확보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이 어디 있는지, 발이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발이 골반 앞부분에 있구나 라고 판단해도 좋고, 엉덩이에서 Z축 아래로 Y축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랑 이쪽 팔은 일치했구나, 여기서 골반만큼 빠졌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골반 앞쪽에 발이 놓여있구나, 골반만큼 발이 놓여있구나 파악을 해도 좋고, 발은 머리부터 골반까지, 골반에서 발까지 대략 같은 거리겠구나 라고 파악을 한 후에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두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에 있겠구나. 그러면 안 보는 게 뭐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안 보는 거죠. 항상 내가 그리는 순서에서 토르소를 먼저 그리고 그 토르소에서 팔다리가 어떻게 뽑아져 나오는지 보는 거죠.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는 신경을 써주긴 써주는데 발이나 손발의 위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겨 넣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넣고 포즈를 잡고 그리는 거죠. 초심자분일 때는 1분 크로키에서 이 과정을 종이에 연구일지 쓰듯이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체 실루엣이라든지 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찰 일지를 쓰듯이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여기서 내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 무릎, 이런 모양이 돼도 되겠죠. 숙달이 되면 이 과정을 백지를 두고 눈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그리는 거겠죠. 아까 말했던 네 등분인데 이 네모의 도형은 살짝 좀 아쉽게 그렸을 테고, 얼굴과 팔은 일치했고 이 발은 골반 앞쪽에 놓여 있을 테고, 이 골반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겠다. 거기에 뿔을 달고 실루엣을 붙이는 거는 뭐 이걸 따라 해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뭐 안 보고 평소에 연습했던 느낌으로 실루엣을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제가 실제 사진을 보고 모작 크로키를 한다? 제가 보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 가지고 이 실루엣은 추구하는 그림체로 그리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이 숙달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 실루엣으로 한 번에 나오게 되겠죠.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 추가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가슴을 좀 더 크게 그려도 되겠고, 어깨가 올라오고, 고개를 좀 더 꺾어서 운동감을 줄까? 꺾어도 되겠죠. 초보자분들이 점점 그림이 익숙해지고 발전해 나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번외편으로,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습관화 들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직업을 지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1단계 틀을 잡을 때 분석하면 골반을 중심으로 먼저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찰할 때 골반에서 머리가 대략 A, Z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손발도 골반에서 Z로 내려갔다, Y로 내려갔다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다, 이게 머리랑 일치한다더라, 아니면 내려가서 좌우로 대칭으로 뻗어나갔다더라 라는 식으로 포즈를 분석하는 습관화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크로키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의 포즈의 특징을 외워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습관을 들 때 골반을, 이걸 펠브스라 그러죠. 펠브스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파악하면서 그걸 암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펠브스를 잡고 상체가 이만큼 뻗어나왔어, 이만큼 뻗어나왔어, 고개를 돌렸어, 다리는 펠브스에서 내려갔어, 이렇게도 갈 수 있겠고 이렇게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가 나왔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포즈의 특징을 기억해, 이런 식으로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작을 통해서 연습해라 라고 하는 거는 골반의 기준을 잡고 파악하는 버릇, 그거를 축을 돌려서 회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니까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2레벨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라. 그렇게 연습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차곡차곡 쌓여서 이 기준을 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쯤부터는 이렇게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